혹시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설레게 하는 걸까? 하고 마음속으로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회복 전문가 이정의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애 중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바람둥이 남성의 8가지 행동을 통해 무심코 넘겼던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관계를 지키는 경고로 읽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키스 전에 먼저 눈치 없이 내뱉는 말들. 어느 순간 대화가 무르익고 분위기가 살짝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침묵 사이 말 대신 눈빛이 오가는 그런 찰나. 그런데 그 타이밍에 남자가 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깨뜨립니다. 너 이런 분위기 좋아하지? 요즘 좀 외로워 보이던데? 혹은 다음엔 우리 집에서 와인 한 잔 어때? 그 말들이 전혀 의도치 않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근히 바람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키스 이전의 말은 관계의 시작을 암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혹은 너무 앞서가는 말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나 이 사람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을 심어줄 수 있죠. 경기도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소개팅에서 몇 번 만난 남성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데 말고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둘이만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 말에 이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까지의 모든 설렘이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이후 그 남성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하죠. 이처럼 여성은 말의 뉘앙스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성숙한 연애를 원하는 중장년 여성일수록 진정성과 신뢰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스를 앞둔 순간 분위기 잡기라는 핑계로 성적 암시를 던지는 말들을 무심코 뱉는다면 그건 진심이 아닌 욕망으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 해도 되는 말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표정, 눈빛,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 할 때 혼자만의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남자의 태도는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대개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해 혹은 상대가 편안해 보인다고 느껴져. 그 감정에 취해 말을 앞서 내뱉은 적이요. 그 순간의 말이 관계를 가까이 이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순히 감정에만 기대선 안 됩니다. 신중함 속에 따뜻함을 담는 말 그 한마디가 어떤 고급 향수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가 우리 집에서 와인 한 잔? 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손길이 많아지는 남자 그 무심한 신호. 처음에는 단순한 스킨십일 수 있습니다. 어깨를 툭 치며 웃는다거나 대화 중 손등을 살짝 스치는 행동. 그런데 그런 행동이 잦아지면 상대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 지금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일까? 중장년 여성들은 이런 촉에 민감합니다. 이성 간의 스킨십이 관계에서 얼마나 강한 신호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성들 중에는 자신의 손길이 어떻게 느껴질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손이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감이 있을 때 혹은 더 나아가고 싶다는 무의식이 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죠. 서울에 사는 53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친근한 제스처라고 생각했는데 만날수록 손길이 많아지더라고요. 허리를 감싸거나 등 뒤에서 의자를 당겨주는 행동처럼 말이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경계심을 느끼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몸만 가까워지고 싶은 건지. 이런 손길의 빈도는 바람둥이 남성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가는 행동, 그건 때로는 관계를 서두르려는 무의식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했던 남성일수록 스킨십으로 감정을 확인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스킨십을 유혹이 아닌 진심의 표현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성숙한 관계에서는 스킨십은 말보다 뒤에 와야 합니다. 감정의 확인은 손이 아닌 말과 행동, 꾸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인지 애인인지 경계가 애매한 그 남자. 만날 때마다 은근히 손길이 많고 그걸 지적하면 그냥 편해서 그래, 오해하지 마라고 웃어넘기는 사람. 이런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관계 넘나들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은 감정의 결과이지 도입부가 아닙니다. 그 순서를 지키지 않는 남자는 아무리 잘생기고 매너가 좋아도 어느 순간 이 사람 혹시 바람둥이? 라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진짜 호감이 있다면 손이 아니라 진심이 먼저 움직여야겠죠. 3. 아내보다 여사친에게 더 다정한 이유. 저 사람 아내한테는 무뚝뚝하면서 왜 여사친한테는 살갑게 굴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모임 자리에서든 꼭 있습니다. 본인 아내는 당연한 존재처럼 대하며 말도 짧고 표정도 딱딱한데 여사친에게는 밥은 먹었어? 이 옷 너한테 잘 어울린다 같은 말이 술술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익숙함과 긴장감의 차이입니다. 가족이 된 사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노력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반면 여사친이나 새로운 이성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더 젠틀하게 행동하고 더 웃으며 대화하며 더 살갑게 대하려 애쓰게 되는 거죠.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세 최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늘 의무처럼 느껴지는데 직장 동료 여사친과는 괜히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나요. 아내는 뭘 입어도 그냥 그렇고 그 친구는 머리만 바꿔도 티가 나더라고요. 이 말에서 우리는 정서적 바람의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외도가 없더라도 감정이 기우는 방향은 분명 존재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남성들의 행동이 본인은 그냥 친해서라며 정당화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이런 무심한 다정함은 때론 은근한 유혹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나 너한테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라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아내보다 여사친에게 더 다정한 남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는 불편함이나 피로를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완벽한 버전의 나를 보여주려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남자의 행동, 그저 성격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넘나들고 싶은 마음일까요? 다정함은 때로 감정의 화살이 됩니다. 그 화살이 아내가 아닌 여사친에게만 향한다면 그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의 탈선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진짜 성숙함이란 새로운 이성에게 매력을 발산하기보다 익숙한 사람에게 꾸준히 따뜻함을 유지하려는 태도 아닐까요? 4. 친절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관심 끌기. 저 사람은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해. 이 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특히 남성이 이성 앞에서만 유독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일 때 그건 단순한 매너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유도하는 신호일까요? 서울에 사는 49세 박모 씨는 평소 직장 동료 중 한 남성에게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문을 열어주고 커피를 먼저 건네며 가끔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잘 쉬고 있어요? 박 씨는 그 배려가 고맙고도 설렜지만 어느 날 다른 여성 동료와 대화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고 하죠.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순간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이처럼 바람둥이 남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잉 친절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듯하지만 그 친절은 은근히 이성에게만 더 집중됩니다. 더 자주 눈을 마주치고 더 가까이 서며 더 많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슬쩍 물러나 거리를 조절하죠. 상대는 혼란에 빠지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친절을 가장한 관심 끌기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남성은 보통 자신도 그 행동이 작은 유혹이 된다는 걸 모른 채 반복합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이성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관찰하고 상대의 시선과 감정이 자신에게 머무는 걸 즐기게 되는 거죠. 친절이라는 이름은 매우 교묘한 가면입니다. 거절도 없고 강요도 없고 마치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스윗한 말투, 자연스러운 터치, 그리고 가끔은 너무 세심한 배려. 그 모든 행동이 상대를 향한 선 긋기가 아니라 선 넘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그냥 친절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속에 담긴 의도와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을 흘러가게 만드는 유혹이라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닌 관계의 위험 신호입니다. 5. 음흉한 눈빛, 본인은 모른다. 눈빛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그럴 의도 없었어라 해도 눈이 던지는 메시지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의 눈빛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실리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눈빛에서 다 읽어낸다는 것. 서울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55세 남성 이모 씨는 자신의 고객 중 한 여성에게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술을 보게 되고 걷는 뒷모습에서 괜히 시선이 머물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은 그저 호기심이라 말하지만 그 시선을 받은 여성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불쾌했어요. 저를 상품 보듯 훑어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음흉한 눈빛은 과하게 직접적이지도 노골적으로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 시선의 위치, 바라보는 시간. 이 모든 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걸 정확히 느낍니다. 문제는 이걸 본인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했다고 그래?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야. 이런 반응은 오히려 더 깊은 거리감을 만듭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눈빛은 상대에게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없이 전하는 수단입니다. 그 눈빛이 존중과 애정이 아닌 욕망과 계산으로 비친다면 관계는 더 이상 진심으로 흐르기 어렵습니다. 대구에 사는 59세 여성 박 여사님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의 시선을 2번이나 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상의 목 부분에만 자꾸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신 그 사람과 마주 앉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심코 눈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입술, 목선, 가슴, 다리 같은 부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음흉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빛은 의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눈빛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식까지 드러냅니다. 바람둥이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눈빛부터 바르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이 말하는 감정,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6. 무심한 듯 반복되는 외모 칭찬.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세요? 그 헤어스타일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처음 한두 번은 기분 좋은 칭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는 상대의 말 속에서 감탄이 아니라 의도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은 그 의도를 꽤 정확히 감지하죠. 경기도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최근 소개받은 남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꼭 외모에 대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향수 좋아요. 저번보다 훨씬 어려 보이세요. 김 여사님은 처음엔 호감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가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 들면 더 섹시한 거 아시죠? 라고 말했을 때 모든 호감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람둥이 남자들은 감정이입이 아닌 감정 유도를 위해 칭찬을 씁니다. 칭찬이 진심이면 상대의 기분과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하지만 감정 유도형 칭찬은 반복되며 타겟을 특정합니다. 그 남자의 칭찬이 언제나 외모, 몸매, 분위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칭찬이 아닌 감정 낚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투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웃으면서 말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가 자기를 의식하길 바라는 의도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어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는 계산이 들어간 거죠. 저 사람은 늘 말이 부드럽고 다정해서 좋아. 이 말 뒤에는 종종 근데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라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칭찬은 기분 좋은 말이지만 계속되면 경계심을 일으키고 그 경계심은 곧 거부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마주칠 때마다 외모 얘기, 스타일 얘기, 그리고 때로는 이 나이에 이렇게 멋지게 있냐 같은 말. 그 사람이 꼭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고 싶어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그 사람을 바람둥이일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성숙한 관계는 칭찬보다 관심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진짜 관심은 외모보다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읽습니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 한마디가 100번의 예쁘다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7. 집보다 밖이 좋은 남자 대체 왜? 늦은 퇴근, 혼자 외식, 술자리는 기본. 그리고 주말에도 답답해서 나갔다 올게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집을 비우는 남자. 이런 남자 과연 단순한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집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설렘을 밖에서 찾고 있는 걸까요?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집은 편안함이자 동시에 답답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정이 일상처럼 굳어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메마른 상태라면 밖에서 마주치는 이성에게 더 쉽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죠. 인천에 사는 61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TV만 보고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하고 대화도 없어요. 근데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 회원이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 한마디에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처럼 밖에서 얻는 인정이 남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 인정은 집 안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밖에서는 가볍고 달콤한 말로 자주 주어지죠.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집보다 밖이 더 즐거워지고 결국 그가 머무는 시간도 감정도 바깥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남자들이 흔히 말합니다. 바람 피우는 건 아니잖아. 그냥 바깥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감정은 행동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설렘을 느끼는 공간이 집이 아닌 곳이 되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된다면 그건 이미 정서적 바람의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술 한잔하자며 밖에서 만나는 여사친, 괜히 자주 연락 오는 골프 지인, 동호회 모임만 되면 옷차림부터 달라지는 남자. 이 모든 게 단지 취미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까요? 중년 남성에게 바깥은 두 번째 연애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정한 눈빛, 가벼운 터치, 살짝 스치는 대화 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는 걸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보다 밖이 좋아지는 순간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서 감정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집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감정은 집 밖 어딘가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8. 절대 바람 피우지 않는다 말하는 남자들. 내가 무슨 바람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자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면 너무 자주 강조하기에 오히려 의심해야 할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7세 여성 이 여사님은 함께 동호회를 하던 남성 A씨와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무심하고 조용한 성격 같았는데 몇 번 만남이 이어지자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오해받을까봐 말하는데 나 바람 같은 건 절대 안 펴. 그건 내 인생에서 금기야. 그 말에 이 여사님은 순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지?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오히려 그 남자가 더 수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하죠. 중년의 남성이 절대를 강조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정말 바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선수를 치는 경우죠. 그리고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람둥이 남자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감정적으로 설레는 이성이 생겨도 난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자신을 방어하죠. 그러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난 바람은 아니야.
그냥 감정이 움직였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미 바람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내 아내한테 한눈 판 적 없어. 나는 평생 한 여자만 바라봤어. 그런 짓은 나랑 안 맞아.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말은 언제나 조작될 수 있지만 행동과 감정은 결국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나는 바람 안 피워라고 말하는 남자가 스스로를 면죄부 속에 가두고 감정의 선을 넘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년의 사랑은 복잡하고 때론 외롭고 그 틈을 타고 감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절대 바람 안 피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을 흔드는 기술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리 중심의 요약, 따뜻한 위로, 구독 및 댓글 유도. 오늘은 관계 중 무심결에 나오는 바람둥이 남성의 8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키스 직전의 말 한마디, 자꾸만 향하는 손길, 집보다 밖에 머무르려는 태도. 이 모든 행동들이 단순히 친근함이 아닌 관계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사랑은 신중함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더욱 건강합니다. 세련된 감정 표현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기고 눈빛부터 말투까지 작은 디테일에서 진심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